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3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소식지에 수어 코너 도입. 2022년도 경기도의회 소식지에서 간단한 수어를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된다. 최근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둘레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론을 활용해 찍은 사진과 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 편찬위원회 위원장 양운석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도 의회 소식지 편집 방향 및 3월호 지면 구성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올해 소식지에서는 제10대 후반기 결산 및 제11대 전반기 소개 특집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총 860개 코스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둘레길의 모습을 드론으로 찍어 소개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음식, 경기 공예의 아름다움, 눈길이 가는 경기 건축물, 창업에 도움을 주는 경기 청년 공간, 테마별 도내 쉼터 등 다양한 읽을거리도 마련했다. 양운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성일, 은 코로나19로 힘든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전달해야 한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눈길이 가는 읽을거리를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으로 회당 10만 부씩 인쇄된다. 구독 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은 무료다.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 방향 등을 조정하는 간행물 편찬위원회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 더불어민주당, 광명일, 부위원장, 김용성, 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덕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사,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이, 의원을 비롯해 정진국 KT커머스 이사,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추민규 도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적정 배치와 확충,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 행정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더불어민주당, 하남희, 의원은 11일, 금,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적정 배치 및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주 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신설 문제에 대하여 지역 내 찬반 논란 발생 등 대다수가 과밀 해소에만 집중하느라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하남 광주 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 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하남 광주 지역의 특수교육기관별 보조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당 보조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도교육청 관계부서에서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주민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아직도 특수학교 한 곳도 없는 곳이 12곳이나 된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부지 마련과 더불어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해소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사강변도시 시민들과 공청회를 가지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보호 위한 공공왕진의료 시스템 도입 시급. 최종현 경기도의원, 더민주, 비례, 은 8일 열린 2022년 경기도 의료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공공왕진 의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원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100세 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평소 자신이 사시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만큼 가정과 사는 곳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며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공공왕진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 건강권 보호라는 의료원의 설립 목적을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왕진의료는 적은 수가 문제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중증 환자들과 취약계층 및 의료 취약지역 도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서도 왕진의료는 그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내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내고를 2월 11일 금부터 3월 3일 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위임된 피해장애 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장애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여 장애 아동의 일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개설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장애 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 및 인력 기준이 제정된다. 시행규칙 별표 5회 6. 피해장애 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연 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장애 아동 쉼터는 남아와 여아를 분리하여 주 7일, 승문의 시간 운영된다. 더불어 피해장애 아동 쉼터에는 입소 정원 4인에 대해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2년 3월 3일 가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노인복지관의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 경기도가 취약계층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노인복지관의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복지기금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노인복지관을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노인복지관 최대 20곳에 75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30GB 6개월을 50대씩 노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통신비 부담을 겪을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 추진됐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내 노인복지관 어디나 사업계획서와 단체 속에서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실시의 필요성, 사업 목적 달성 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도, 사업비 부담 능력, 수혜 범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3월 중 선정기관과 사업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www.gg.go.kr 도정뉴스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